오늘의 이야기는 한중년 여성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는 인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산 해운대 새벽 5시. 파도 소리만이 고요한 바닷가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57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다른 남자의 입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그의 따뜻한 품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영희 씨. 하지만 62세의 그가 내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요. 새벽 바다 앞에서의 그 키스. 어떻게 우리가 이 순간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은 12시간 전 서울에서 출발한 그 새벽 버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새벽 버스에서의 만남. 새벽 4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나는 가방끈을 꽉 움켜쥐며 승차장을 서성였습니다. 부산행 새벽 첫 차. 57세에 이런 무모한 일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어제 밤 딸 수진이와의 통화가 길었습니다. 엄마, 맨날 집에만 있지 말고 어디 좀 다녀와. 아빠 없어진 지 3년이나 됐잖아. 엄마도 이제 새로운 삶 살아야지. 딸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남편 상철이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나는 정말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드물어졌거든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표를 끊었죠. 부산. 남편과 신혼여행 갔던 그곳.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직 어둠이 짙었고 승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옆자리에 앉는 기척이 났어요. 여기 맞죠?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셨어요. 정갈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 그런데 어딘지 쓸쓸해 보이는 눈빛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남성다운 매력이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멋있는 분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나는 살짝 몸을 창가 쪽으로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어둠 속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흘러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부산에 자주 가세요? 아니요. 오랜만이에요. 3년 만인 것 같아요. 그쪽은요? 저도 오랜만입니다. 아내와 함께 자주 갔었는데 이제는 혼자서요. 그분의 목소리에 묘한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저도 남편과 자주 갔었어요. 지금은 저도 혼자 고요라고 말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슷한 처지를 알아보는 듯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혹시 실례지만 혼자 된 지 오래되셨나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냈어요. 갑작스럽게요. 저는 2년 전에 아내를 역시 갑작스럽게 떠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분의 눈빛에서 깊은 이해를 느낄 수 있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정말 외로우시죠? 우리는 동시에 말했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옛날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어요. 저는 이영희예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고요. 서로를 소개하고 나니 더 친근해졌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고 우리는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자녀들 이야기, 혼자가 된 후의 외로움, 그리고 삶에 대한 생각들까지. 가끔 집에 혼자 있으면 벽시계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그럴 때면 남편이 정말 그리워져요. 내가 말하자 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라디오를 계속 켜놓죠. 사람 목소리라도 들어야 집이 너무 조용하지 않아서요. 버스가 휴게소에 잠깐 정차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내려서 커피를 마셨어요. 영희 씨, 혹시 실례지만 다시 누군가를 만날 생각은 해보셨어요?
갑작스런 질문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철수 씨는요? 저도. 하지만 오늘 영희 씨를 만나고 보니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일인지 새삼 느끼게 되네요. 그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햇살이 스며들자 철수 씨의 얼굴이 더 선명히 보였어요. 깊은 주름 사이로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영희 씨, 저 부산에서 하루 머물 예정인데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바다라도 보실래요? 혼자 다니기엔 좀 쓸쓸해서요. 철수 씨의 제안에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저도 혼자 갈 생각이었는데 같이 가면 좋겠네요. 2부. 부산에서의 설렘. 부산에 도착해서 우리는 함께 해운대로 갔습니다. 11월의 바다는 차갑고 쓸쓸했지만 둘이서 보니 외롭지 않았어요. 여기서 신혼여행 사진 찍었어요. 벌써 30년도 더 전 일이네요. 내가 가리킨 곳을 철수 씨가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우리도 저기서 찍었네요. 아내가 파도 소리 듣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제 남편도 그랬어요. 바다만 보면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죠. 우리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오래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에 몸이 떨렸어요. 춥지 않으세요? 철수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금. 바람이 차갑네요. 그때 철수 씨가 자신의 코트를 벗어서 내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를 감싸 안아 주었어요. 이러면 덜 추우실 거예요. 그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남편 이후로 이렇게 남자의 품에 안겨본 것도 처음이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철수 씨, 왜요? 이래도 되나요? 우리가. 영희 씨, 우리 둘 다 외로웠잖아요. 잠깐이라도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의 말에 마음이 더욱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의 품에서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서 나와 같은 갈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고 오후에는 용두산 공원도 올라갔습니다. 공원 정상에서 부산 시내를 내려다보며 우리는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철수 씨,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 나눠봐요. 저도요. 아내 떠난 후로 이렇게 마음 놓고 웃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석양이 지는 바다를 보러 다시 해변으로 내려갔어요. 영희 씨, 오늘 하루가 꿈 같아요. 철수 씨가 내 옆에 바짝 다가서서 말했습니다. 저도요.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우리는 석양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때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어요. 영희 씨, 네.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이 석양보다도.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얼마만일까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이제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장 아름다워요. 그가 내 얼굴을 바라보며 한 걸음 더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철수 씨, 이러면. 내 말이 끝나기 전에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어요. 57세에 느끼는 첫 번째 다른 남자와의 키스. 처음엔 놀라서 몸이 굳었지만 곧 그 따뜻함에 몸을 맡겼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온기를 그리워했는지. 미안해요. 너무 갑작스럽게. 키스가 끝나고 철수 씨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좋았어요. 내 고백에 그의 눈빛이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영희 씨, 오늘 밤 저와 함께 있어 주실래요? 혼자 보내기엔 너무 아까운 밤인 것 같아서요. 그의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도 있었어요. 철수 씨, 저희가 이래도 되는 걸까요? 영희 씨, 우리 둘 다 혼자잖아요. 그리고 서로에게 끌리고 있고요.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외롭지 않게 보내고 싶었어요. 3부. 1차 반전. 의외의 연결고리.
저녁을 함께 먹고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각자 방을 잡았지만 철수 씨 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호텔 방에서 우리는 더욱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희 씨, 그런데 혹시 예전에 어느 병원에서 일하셨다고 했죠? 성모병원이요. 거기서 20년 넘게 일했어요. 왜요? 철수 씨의 얼굴이 갑자기 놀란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혹시 2년 전 11월에 응급실에 계셨나요? 아내가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김미경이라는 환자 기억나세요? 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김미경. 그 이름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철수 씨. 설마. 네, 제 아내입니다. 그때 응급실에서 마지막까지 돌봐주신 간호사분이 혹시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이 생생히 떠올랐어요. 갑작스런 뇌출혈로 실려온 환자, 남편이 울며 불며 매달렸지만 결국 숨을 거둔 그 환자. 그게 바로 철수 씨의 아내였던 거예요. 맞아요. 그때 그분이 철수 씨 부인이셨군요. 저 기억해요. 마지막에 고마웠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죠. 철수 씨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에 뭔가 중얼거렸는데 저는 듣지 못했거든요. 그때 간호사분이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라고 전해주셨는데 그분이 영희 씨셨군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영희 씨, 혹시 이것도 기억나세요? 그때 제가 간호사분께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저희 집사람을 돌봐주셔서 다행입니다라고 했는데 기억해요. 저도 그때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져서. 그런데 지금 보니 그때 간호사복을 벗고 보니 정말 아름다운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한 제가 부끄러워서 나는 놀랐습니다. 사실 나도 그때 철수 씨를 본 순간 마음이 움직였거든요. 부인을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고, 동시에 왜인지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었어요. 철수 씨,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영희 씨. 이건 운명이에요. 아내가 우리를 이어준 것 같아요. 그 순간 철수 씨가 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더 깊은 감정이 담긴 포옹이었어요. 영희 씨,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저도 이렇게 다시 만날 줄 몰랐어요. 우리는 서로를 더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키스를 나누었어요. 이번엔 더 깊고 간절한 키스였습니다. 영희 씨, 네, 오늘 밤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혼자 있기 싫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모든 게 운명이라면 받아들이고 싶었어요. 우리는 그날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따뜻한 하룻밤이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의 온기를 느끼며 잠들 수 있었습니다. 사부. 서울로 그리고 깊어지는 관계.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함께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영희 씨, 어젯밤 후회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오히려 감사해요. 저도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서울로 돌아온 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자연스러운 연인 사이가 되어갔어요. 한 달 후, 우리는 서울에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남산타워 근처에서 저녁을 먹고 야경을 보며 산책했어요. 철수 씨, 요즘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영희 씨.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남산 정상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희 씨, 네. 사랑해요. 첫 번째 사랑 고백이었어요. 나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철수 씨. 우리는 서울 야경을 배경으로 다시 한번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3주 후, 갑자기 철수 씨에게서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부. 2차 반전 위기와 진심의 깨달음. 일주일, 2주일. 걱정이 되어서 미치겠더라고요. 혹시 내가 너무 성급했나? 아니면 후회하고 있는 건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3주 후,
철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희 씨, 죄송해요.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프신가요?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폐렴에 걸려서. 심하게 앓았네요. 나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철수 씨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왜 연락 안 하셨어요? 걱정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미안해요. 이런 모습 보이기 싫어서요. 영희 씨에게 부담 주기 싫었고.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뭐, 남이에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없는 3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건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어요. 철수 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이 3주 동안 철수 씨 생각만 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이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철수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희 씨, 철수 씨를 진짜 사랑해요. 이 나이에 이런 말하는 게 부끄럽지만 진심이에요. 철수 씨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 씨. 저도요. 저도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아내를 떠나보낸 후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영희 씨, 가까이 와주세요. 나는 병상에 누워있는 철수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렇게 아픈 모습을 보여줘서 미안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플 때 옆에 있어주는 게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철수 씨가 내 손을 끌어당겨 침대 가장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영희 씨,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서야 확실히 알겠어요. 저도요, 철수 씨. 당신을 잃을 뻔해서 정말 무서웠어요. 그가 일어나 앉더니 나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병원 가운을 입고 있어도 여전히 따뜻한 품이었어요. 다시는 이렇게 걱정시키지 않을게요. 약속하세요. 약속해요. 우리는 병실에서 조용히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확인하듯이. 6부. 새로운 시작을 향해. 철수 씨가 태어난 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씨, 결혼 생각해봤어요? 갑작스런 프로포즈에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요? 네.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이냐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진심이에요. 남은 인생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어요. 딸 수진이에게 전화로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정말 재혼하신다고? 응. 너무 놀랐지? 엄마가 이럴 줄 몰랐지? 아니야, 엄마. 정말 다행이야. 혼자 지내는 게 얼마나 걱정됐는지. 그분 어떤 분인데? 철수 씨의 아들들도 처음엔 놀랐지만 아버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좋아했어요. 6개월 후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재혼이었지만 가족들 모두 축복해줬어요. 7부. 결혼과 신혼생활. 결혼식은 소규모로 했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서 조용하지만 따뜻한 식으로요. 결혼식 당일, 나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57세의 신부라니.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엄마 정말 예쁘세요. 아빠도 하늘에서 축복해 주실 거예요. 딸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엄마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 철수 씨도 정장을 차려입고 정말 멋있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매력적인 남자였습니다. 영희 씨. 아니, 이제 부인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뭐라고 부르셔도 좋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정말 가족이 된다는 거니까요. 작은 결혼식장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맹세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요. 남은 생을 함께 하겠다고, 서로를 사랑하고 보살피겠다고. 신혼여행은 다시 부산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 버스와 같은 노선을 타고요. 철수 씨, 그때 버스에서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될 줄 상상이나 했어요? 전혀요. 그냥 외로운 할아버지 하나와 외로운 할머니 하나가 우연히 만났을 뿐이라고 생각했죠. 할머니라고요? 아직 할머니 소리 듣기엔 이르다고요. 우리는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부산의 해운대에서 우리는 다시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키스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입맞춤을 나누었어요. 영희야, 왜요? 고마워. 내 인생에 다시 봄이 와줘서. 저야말로요.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니. 서울로 돌아와서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산책하고, 오후에는 각자 취미 활동을 하고, 저녁엔 함께 드라마를 봤어요. 영희야,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저도요. 혼자 있을 때는 시간이 안 가더니, 둘이 있으니까 하루가 너무 빨라요. 가끔 젊은 부부들이 부러워했어요. 어머, 저렇게 다정한 부부 처음 봐요라고 하면서요. 철수 씨는 말했어요. 영희야, 우리 젊은 부부들보다 더 다정하네. 당연하죠.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니까요. 8부. 평온한 일상 속의 작은 갈등들.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완벽했지만 함께 살다 보니 작은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철수 씨, 신문 읽고 나면 제자리에 놓으세요. 영희야, TV 소리가 너무 커. 귀가 아파. 사소한 일들이었지만 가끔은 답답할 때도 있었어요. 각자 오랫동안 혼자 살아서 그런지 서로의 생활 습관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큰 싸움도 했어요. 철수 씨가 아들과 만나기로 한 날, 저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미리 말 안 해주세요? 저도 계획이 있었는데. 미안해. 갑자기 연락이 와서. 다음부터는 꼭 말할게. 다음부터는요? 우리 부부잖아요. 이런 것들 의논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날 밤 우리는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결혼 후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철수 씨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내가 너무 혼자 살던 습관에 젖어 있었나 봐. 저도 미안해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나 봐요. 우리는 서로를 안아주며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런 작은 갈등들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게 진짜 부부구나. 9부. 건강상의 문제와 서로를 향한 돌봄. 결혼 1년째 되던 해, 내게 건강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유방에 작은 혹이 발견된 거예요. 영희야, 괜찮을 거야. 조직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너무 걱정하지 마. 철수 씨는 내 손을 꼭 잡고 위로해 주었지만 나는 무서웠어요. 이제 막 행복해졌는데 또 이별을 해야 하나. 철수 씨, 만약에, 정말 만약에 제가 아프게 되면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함께 이겨낼 거야. 다행히 검사 결과는 양성이었습니다. 수술로 제거하면 되는 작은 혹이었어요. 수술 당일, 철수 씨는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영희야, 수고했어. 이제 괜찮아.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보인 철수 씨의 얼굴을 잊을 수 없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하룻밤 사이에 더 늙어 보였어요. 회복하는 동안 철수 씨는 정말 정성스럽게 돌봐주었습니다. 밥도 해주고 약도 챙겨주고 산책도 함께 해주고요. 고마워요, 철수 씨. 당신이 없었다면 어쩔 뻔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부부잖아. 아플 때 돌봐주는 게 당연하지. 그 일을 계기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건강의 소중함, 그리고 서로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10부 3차 반전. 철수 씨의 숨겨진 비밀. 결혼 2년이 되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혹시 김철수 씨 부인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철수 씨 옛날 동료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철수 씨 지금 계신가요? 지금 마트에 갔는데 무슨 일이세요? 사실 철수 씨가 말씀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 학교에서 일이 있었거든요. 내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요? 학생 문제로 교육청에서 징계를 받으셨어요. 그때 많이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학생이 어른이 되어서 철수 씨를 찾고 있어요. 사과하고 싶다고. 철수 씨가 마트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철수 씨, 예전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철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말했어? 아까 동료분이라는 분이 전화했어요. 그 학생이 사과하고 싶다고.
철수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말하지 못해서. 사실 나는 명예퇴직이 아니라 징계로 학교를 그만둔 거야. 무슨 일이었는데요? 한 학생이, 가정 환경이 어려운 여학생이 있었어. 내가 그 아이를 많이 도와줬거든. 그런데 그 아이 부모가 오해를 한 거야. 내가 자기 아이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내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조사받고. 결국 혐의는 없었지만 소문이 나면서 학교에 있기 어려워졌어. 그래서 명예퇴직 형식으로 그만뒀지. 왜 말 안 해주셨어요? 영희야, 내가 그런 오해를 받았다는 걸 어떻게 말해? 당신이 의심할까봐 무서웠어. 나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이 나에게 숨긴 게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어요. 그 학생이 지금 사과하고 싶다는데. 그래. 벌써 20년도 더 된 일인데. 며칠 후 우리는 그 옛 제자를 만났습니다. 이제 40대가 된 그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려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선생님은 저를 진심으로 도와주셨는데. 철수 씨도 울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 일을 계기로 철수 씨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옛 동료들과도 다시 연락이 닿았고 학교에서 명예교사로 위촉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을까? 철수 씨, 부부인데 이런 중요한 일을 왜 숨기셨어요? 미안해, 영희야. 정말 미안해. 당신을 잃을까봐 무서웠어. 저를 뭘로 보는 거예요? 그런 일로 당신을 떠날 사람으로 봐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날 밤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에게 솔직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신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철수 씨, 앞으로는 뭔 일이 있어도 숨기지 말아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일들이에요. 알았어, 영희야. 다시는 숨기지 않을게. 그 일을 겪고 나서 우리는 더욱 단단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모두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거죠. 11부. 진정한 해피엔딩. 그 일이 있고 난 후 철수 씨는 정말 변했습니다. 더 솔직해졌고 더 다정해졌어요. 영희야, 그동안 내가 벽을 쌓고 살았구나. 아내한테도, 그리고 너한테도. 이제는 달라졌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우리는 더욱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들, 두려움들, 그리고 꿈들까지 모든 걸 나누었어요.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고마워. 뭐가요? 나를 받아들여줘서. 내 과거도, 내 약함도 모든 걸 받아들여줘서. 당연한 거잖아요. 사랑한다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철수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사랑해, 영희야. 정말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철수 씨. 공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설레는 마음이었어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행복합니다. 물론 나이가 있다 보니 건강 문제도 있고 가끔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서로를 잃을 뻔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최근에는 같은 처지의 중년 노년분들에게 우리 이야기를 해주곤 해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라고요. 어젯밤에도 철수 씨가 말했어요. 영희야, 우리 참 운이 좋았다. 왜요? 그날 같은 버스를 탔으니까. 만약 내가 다른 버스를 탔다면 상상도 하기 싫어. 저도요. 그런데 철수 씨, 저는 운이 아니라 운명이었다고 생각해요. 운명? 네. 제가 당신 부인을 마지막에 돌봐드렸던 것도, 같은 날, 같은 버스를 탄 것도 모두 운명이었어요. 당신 부인과 제 남편이 하늘에서 우리를 엮어준 게 아닐까요? 철수 씨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고마워. 미경이에게도, 상철이 형에게도.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더 꼭 안아주었어요.
인생 후반부에 이런 선물 같은 사랑을 만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지금도 가끔 꿈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현실이고 우리의 새로운 인생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시니어분들 중에서도 혼자라는 외로움에 갇혀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어디선가 당신과 비슷한 마음을 가진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용기를 내서 집 밖으로 나가보세요. 새로운 만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정한 사랑에는 때가 없으니까요. 사랑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20대의 사랑, 30대의 사랑, 그리고 60대의 사랑. 모두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죠.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의 주인공들처럼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아닐까요? 오늘 이 얘기가 공감이 가시나요? 공감이 가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겐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